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오늘은 이렇게 일찍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뉴스 하나를 보고 이거는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 빨리 준비해 봤는데요. 그런데 마침 오늘 장도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코스피가 무려 1.5%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0.5% 정도 어제 상대적으로 빠졌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영향이 덜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3200을 넘기기는 쉽지 않겠다. 맨날 3200 근처만 되면 두드려 맞고 내려오거든요. 주식시장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사람들에게는 학습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3200만 가면은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주가가 힘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투자자분들도 3150 정도가 되면은 이제 슬슬 매도해야지 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증시가 계속 힘이 없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증시에 대한 얘기는 오늘 저녁 6시에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증시가 1% 2% 빠지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자, 바로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왔다라고 이제 넌지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종목이 지금 상장 폐지 위험 종목인가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혹시 이 종목 들고 계세요? 곧 상장 폐지될 수도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또 쉽고 재밌게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거래소 5년간 결산 관련 상장 폐지 43개사가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투자자 주의해야, 당연히 주의해야죠. 그리고 43개사라면 거의 1년에 10개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는 있으나 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고,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상장 폐지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종목이 휴지 쪼가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투자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욕심 때문에 투자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그 내용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상장 폐지 134개사 중 결산 관련이 32%나 되고 그 다음에 결산 관련 대다수 감사 의견 비적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 의견 뭐 기억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뤄드렸던 감사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뉴스를 계속 이어서 보자면은 최근 5년간 증시에서 결산 관련 문제로 상장 폐지된 기업이 4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에서는 7개, 코스닥에는 36개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시장이 작다 보니까 그만큼 소규모인 회사, 적자인 회사가 많겠죠. 그래서 코스닥이 더 많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단편적으로 보자면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안전한 투자처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물론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더욱더 많긴 하지만 그 비율을 생각하더라도 코스닥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 폐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아서, 사회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아서, 상법이 정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서 등등 이런 이유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공부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맞습니다. 그냥 실적을 보고 빨간 맛을 보지 마세요. 빨간 맛만 아니면은 거의 90%는 걸러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이게 오늘의 메인이죠. 적자. 관리 종목 상장 폐지 위기 코스닥 기업 32여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적 부진으로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기로에 놓인 코스닥 상장사가 32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 시즌을 맞아 실적 부진이 우려되는 기업 투자에는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중 최근 4년간 영업이익 적자를 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모두 22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은 4년 연속 영업 손실이면 관리 종목이 되고 그 다음에 5년 연속이 되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애초에 4년 동안 돈을 못 번다는 건 그게 과연 회사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가운데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올리지 못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종목은 12곳으로 파악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12개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SD시스템, 제이웨이, SNW, EM네트워크스, 유테크, 럭스,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테라셈, MP그룹, RS, 한국정밀기계, UID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혹시나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거래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는 유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 4년 연속 적자를 냈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관리 종목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라는 종목들이군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말 그대로 턴어라운드를 성공했다라고도 봐도 되겠습니다. 메이슨 캐피탈, 바른손, 파나진, 픽셀플러스, CSA 코스믹, 국순당,
솔고바이오, 알톤 스포츠, 액션스퀘어, 내추럴 엔도텍 이 기업들은 이제 관리 종목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리고 4년이 되면 관리 종목, 5년이 되면 상장 폐지잖아요. 그런데 3년 연속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1년만 더 적자가 된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3년 연속 영업손실인 곳도 적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영업손실인 곳은 총 33곳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17곳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해 관리 종목 지정 대상이 될 확률이 커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보시면 게임빌, GV, 네이블, 동방성기, 동훈하나텍, 메지온, 미래SCI, 서진오토모티브, 소리바다, IS 이커머스, IA네트워크스, AB프로바이오, 이미지스, 투비소프트, 대한그린파워, APS홀딩스, 코오롱생명과학 등이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도 많군요. 게임빌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리바다 유명하죠. APS홀딩스 반도체 기업으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생명과학까지 존재하고 있군요. 자, 그리고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과 그리고 매출액이 30억 미만 기준에 해당된 기업은 단 3개, 아리온, 포스링크, 스타모빌리티 이 3기업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ST는 자본 잠식 50% 이상 및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 등의 사유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발생 공시를 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알려드린 종목은 이제 지금까지 적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닌 기업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매도를 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진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진짜로 턴어라운드를 할 건가 그런 것을 체크해보는 거는 당연히 해봐야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서 소중히 모은 돈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중에 한번 랜덤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ST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보니까 이미 관리 종목이 되어 있고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정말 심플합니다. 자, 상장 폐지 레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아마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투자를 했다. 그냥 차트만 보고 투자했어요 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누군가 추천을 해서 혹은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아, 이 기업의 미래가 창창하다. 이제 곧 턴어라운드 할 거다. 그런 말을 듣고 투자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턴어라운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쉽다면 모든 기업이 성공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 같은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마약 중독자,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갱생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복싱 챔피언이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만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나 사실상 3년 이상, 4년 이상 적자를 냈다는 것은 거기서 돌아오기 힘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기업을 보시면 MP그룹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은 거래 정지를 당하다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은 뭘까요? 빨간 맛이죠. 상장 폐지 레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주구장창 떨어지고 관리 종목까지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정지까지 당했고 그리고 이렇게 만년 적자인 기업인데도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거래량 보이시죠? 이렇게 갑자기 터지는 날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이런 거는 이제 단타를 즐겨 하시는 분들,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잠시 건들 종목이지 아직 레벨이 낮고 그 다음에 건전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런 그룹은 쳐다볼 필요도 없겠죠. 설령 이 기업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요. 자, 다음은 APS홀딩스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투자할 때는 애매하겠죠. 아, 반도체라서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데 실적은 잘 안 나오는 그런 애매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업도 결국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이 기업보다는 더 좋은 반도체 기업이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보시면은 아, 적자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게임빌 유명한 게임 회사죠. 그런데 최근 흐름이 되게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상향하는 종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3년간 영업이익 적자였지만 올해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완벽하게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고 공시까지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턴어라운드를 할 만한 종목을 찾아다니긴 합니다. 하지만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어쨌든 게임빌은 여기서 탈출에 성공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 종목들을 보시면서 내 기업이 여기 있네. 그렇다면 무턱대고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한번 보세요. 진짜 실적이 찍혀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다 턴어라운드 성공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4분기가 딱 확실히 되니까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굳이 적자일 때 살 필요는 없다라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전하기만 하면은 이 투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의 기본은 뭐죠?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못 버는 회사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회사가 더 좋은 회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투자할 만한 회사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 자, 지금까지 올해 상장 폐지 위험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오늘 장이 안 좋은데 조금 뒤에는 장이 다시 좋아져가지고 오늘 저녁 6시에 방송할 때는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릿이었습니다.